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강남 아파트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궁금하셨죠?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커뮤니티 섹션에서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쉬는 동안 책을 한 권 썼고 그 책의 끝 마무리와 홍보 활동을 하느라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 서점에 가시면 좀 봐주세요.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으로 40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40대 이상인 분들 또는 50대 분들도 구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인 강남 아파트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강남 아파트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반포의 한강변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었죠. 어떤 분들은 30억 하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지방 아파트 수십 개를 살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몇십 년 된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는 건 명백한 거품이다. 조만간 거품이 꺼지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도 폭락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건 어렵지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앞으로 20년에서 30년 후에 우리의 재산 상태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인문학의 저자 브라운스톤은 이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분명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누구나 선망하는 지위제, 사치제로의 위상을 갖고 있고 최고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이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죠. 왜 강남 아파트만 천정부지로 올라야 하나? 서울에도 별로 오르지 않은 30평대 아파트가 아직 많은데 우리 동네도 살기 좋고 안전한데 왜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은 원래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었다. 허허벌판이었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명문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각종 지원을 집중해서 계속 오른 것이다. 초기에 운 좋게 강남에 터를 잡은 사람들만 부자가 되었으니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어떻게든 강남 집값을 때려잡고 소외된 지역의 집값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은 돈을 벌려면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잘못됐다, 부당하다, 마땅히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소위 도덕론이나 가치가 개입된 생각이죠. 그런데 시장 경제에는 도덕론이나 가치가 발디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는 철저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가치나 도덕론에 기반을 둔 정책이나 규제는 시장 경제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서 내리는 가장 큰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아마도 내 집 마련이겠죠.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할 때 시장 경제에 맞는 의사결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브라운스톤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루라도 빨리 강남에 땅 1평이라도 마련하라. 낡고 허름하거나 못난이라도 무조건 강남의 아파트를 사라.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갈수록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특히 모든 것을 갖춘 슈퍼스타 도시로 사람들과 자본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기업들이 땅값이 싼 지방 도시로 공장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실 아주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현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4차 산업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고급 기술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제는 싼 땅값이나 원자재, 인건비가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급 인력이 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급 인력들은 대도시, 그것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산호세, 시애틀 같은 곳이고요. 한국이라면 서울의 홍대, 마포, 광화문, 강남, 판교 같은 곳들이죠. 그렇다면 명문대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나 특정 도시 문화를 형성해서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 소위 힙한 곳들은 앞으로도 절대로 땅값과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지기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만 할 테죠. 사실 이런 상황은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핵심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요. 이상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소외되는 곳 없이 고르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땅히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특정 사람들만 앉아서 부를 늘려나간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사회니까요. 하지만 브라운스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며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투표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정당이 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하고 돈이 없으면 선호하는 지역과 되도록 가까운 지역에 하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란 당연히 강남이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홍대와 판교도 언급합니다. 강남 테헤란로나 판교 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 첨단 기업들이 본사나 연구소가 위치한 곳이고 외국 기업들도 연구소나 서비스 센터를 주로 이 지역에 오픈하니까요. 그 외에 또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마포, 광화문 일대, 여의도, 성동구 정도가 떠오르네요. 여의도에 부동산을 사면 좋지만 비싸니 여의도를 30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아마도 신길 뉴타운 같은 곳이 되겠죠. 강남에 사면 좋지만 비싸니까 강남에 3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곳, 즉 성동구나 동작구,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과 어긋나지 않죠. 다만 브라운스톤은 부의 인문학에서 왜 강남이나 강남에 가까운 지역이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 대상으로 좋은지, 언제까지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과학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추세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